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그동안 흘러간 시간을 말해줍니다. 한숨으로 가득한 날들,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떠오를 때 시간은 이미 기다려주지 않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삶에 갇혀있는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삶의 중요한 변화와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3세, 건강 수명 65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삶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할 문이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태도로 살아갈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옳았는지,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하루를 흘려보낸다면 결국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홀히 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따라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나누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삶은 언젠가 끝을 맞이하는 과정이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성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순간의 의미와 함께한 사람들과의 기억입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매일 함께하는 가족,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순간 억지로 붙들고 애쓰기보다는 흘려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40년간 청과물 시장에서 장사하며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여 정작 아들 결혼식에도 1시간 앉아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 전 35년 지기 친구 최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매번 만나자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술 한잔 할 수도 없습니다. 최 씨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관 속에 돈은 넣지 않더군요. 평생 모은 돈은 남는데 친구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손자와 낚시를 다니고 식구들과 밥을 먹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분명해집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가족과의 대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기쁨,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현재의 행복을 스스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보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교훈과 철학적 성찰입니다.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잡으려 해도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매달리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후회가 쌓이면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결국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부터 삶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김명호 어르신 이야기. 아버지, 사업자금 3억 꼭 갚겠습니다. 아들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김명호 어르신은 매일 밤 그날의 기억에 시달립니다. 네가 그렇게 쉽게 돈을 날릴 줄 알았다면 평생 일군 재산을 믿고 빌려주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내뱉은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집에 발걸음을 끊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큰아들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라며 한숨만 쉬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큰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많이 아프대요. 내일 당장 병문안 갑시다. 아내가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도 안 갚은 그놈, 난 안 보고 싶어. 입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가 나타나길 바랐지만 고집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손녀, 은지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속 아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든 아들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마지막까지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은지가 내민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가네요. 하지만 제가 진 진짜 빚은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그 빚은 이제 영원히 갚을 수 없게 되었네요. 명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장독대 옆 벤치에 앉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자리입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내 아빠가 어릴 때는 말이다.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아들을 보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지 못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가 더 큰 교훈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암을 계기로 삶의 태도를 바꾼 김춘자 어르신 이야기. 80세 김춘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 하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년 전 대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올랐던 그날부터의 습관입니다. 암 선고를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돈 모으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느라 바빴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수술대에 누워서 희한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수술은 성공했고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묶어두었던 예금을 해지하고 제주도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죽을 뻔하고 나니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평생 아껴 쓰고 모았는데 병원비로 다 나가니.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지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매주 목요일에는 요양원에 봉사를 가고 일요일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깁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학원비 적금 들어주느라 맛있는 것도 못 사줬어요. 지금은 달라요. 손주들이랑 떡볶이 먹으면서 웃는 게 제일 행복해요. 어르신은 매일 일기를 쓰며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늘어나고 한 달에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암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해야 해요.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건강할 때 자식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게 진짜 재산이더라고요.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돈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추억,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발견과 삶의 정리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으며 정리할 일들을 계속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물건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결국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앗아갑니다. 삶을 정리하는 방법은 우선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안 곳곳을 채운 물건들이 때로는 마음까지 억누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끝난 관계,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두려운 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떠난 뒤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재산, 관계, 그리고 감정들을 정리하십시오. 이는 나에게도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80세 이순자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자식들이 제 물건을 정리하느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은 사용하지 않는 옷과 가구를 기부하고 낡은 사진은 꼭 간직할 것들만 남겼습니다.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웃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내 삶의 한 조각이니까요.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 이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물건보다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짐도 늘어납니다.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퇴직 후 집안을 둘러보니 온통 짐투성이더라고요. 서랍마다 낡은 옷이 쌓여 있고 읽지 않은 책들로 책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친구 집에 평생 모은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걸 치우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저렇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입지 않은 옷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읽지 않는 책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은 복지관에 보내 누군가에게 쓰이도록 했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비울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이 넓어지니 생각도 더 맑아지더군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은 손녀와 함께 물건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이 앨범은 언제 찍은 거예요? 네 엄마가 대학 들어갔을 때 찍은 거야.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물건을 정리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되새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떠난 뒤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내 몫 아닐까요? 물건을 비우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더 채워지더군요. 삶을 정리하는 일은 새로운 배움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정리된 삶은 여유를 더해주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여정과 필연적 이별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별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아무리 소중해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별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이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준비와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나를 돌봐주고 배우자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내 삶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70세 이정의 어르신은 평생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은행 일도, 집안 경제도,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요. 저는 그런 걸 혼자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은행 업무도 못 받고 아이들한테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날 이후 이정의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배우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며 자녀와 더 자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뭐든 혼자 해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의지하는 대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남편의 부재는 슬픔이었지만 그로 인해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을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이 익숙해지고 빈자리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75세 박성호 어르신은 오랜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온 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문득 제 차례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자녀와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졌던 동창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잘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남겼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요. 딸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박 어르신은 또 다른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과를 전하고 화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옛 친구를 찾아가서
예전에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사과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야 마음이 풀린다고 웃었을 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는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더군요.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솔직한 삶을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78세 송영순 어르신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땐 바빴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자주 못 갔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손을 내미셨는데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송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먼저 잡고 자식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놀랐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먼저 손을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물어요. 밤엔 따뜻한 물도 떠다 주고요. 가족들과 찍은 사진도 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사소한 일상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딸이 엄마,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하고 물어봐요. 전 말했죠.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송 어르신은 요즘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고 싶었던 말,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순간들을 적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우리 가족들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이 바로 사랑할 시간이니까요. 매일 저녁, 송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젊을 땐 돈 벌기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남편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어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포옹,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단단히 다지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과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목표로 달려가지만 그러는 사이 가장 중요한 오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달려가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리는 동안 현재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어떤 성취도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친구와 나누는 웃음, 가족과의 식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행복을 간과하고 더 크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느라 현재의 기쁨을 놓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알아차리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행복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행복을 부릅니다. 무엇을 하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78세 박은혜 어르신은 평생 나중에 행복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시키고 나니 손주 키우느라 또 시간이 다 갔네요. 그렇게 70대가 되고 나서야
박 어르신은 행복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매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나이를 핑계로 놓칠 시간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자연의 냄새를 맡고 지나가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고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은 행복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가족의 안부 전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바람의 냄새 같은 일상 속의 소소한 순간에 있습니다. 75세 최순자 어르신은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그녀의 삶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다 보니 하루가 더 밝아졌습니다. 3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가족도 멀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삶을 되찾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그게 바로 행복을 놓치는 순간이라는 걸요. 최할머니는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었고 주말마다 취미 수업에 참석하며 활력을 찾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이제야 느껴져요. 웃으며 보내는 오늘이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행복은 나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작은 순간들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방법입니다. 6번째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얻는 통찰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죽음을 회피하려 할수록 삶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삼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삶에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깨달을 때 오늘을 감사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만 믿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은 가족들을 위해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건 꼭 해야겠다 싶었어요. 내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싸우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장례식 때 입을 옷도 직접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양복으로요. 처음엔 이런 행동이 자식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빠, 왜 벌써 이런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더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이야. 이건 나도 너희도 위해서야. 어르신은 준비를 마친 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평범한 순간들이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68세 정순이 어르신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앞으로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겁이 났죠. 하지만 순이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삶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이 문서는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죠. 나중에 내 가족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역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한 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같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내 뜻을 명확히 해두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걱정을 덜어준 것 같아 후련합니다. 다음으로 장례 절차와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제 장례만큼은 자식들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화장을 선택하고 가까운 추모공원의 문의에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나는 밝은 색꽃을 좋아해요. 장례식이 너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문객들에게도 간단한 떡과 차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성대한 장례보다는 진심 어린 작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은 장례식 사진으로 사용될 사진도 직접 골랐습니다. 평소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며 사진첩을 뒤지던 그녀는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라 딸에게 건넸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며 자식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산을 공정하게 나눴어요. 마지막까지 가족 간의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죠.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순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삶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고 싶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68세 이상철님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5년 전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이상철님은 당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은 사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는데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40년을 직장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기록을 남기려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돈과 명예만 쫓았습니다. 아내 수술할 때도 회사 일이 먼저였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 있는 대신 해외 출장을 갔죠. 전화로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기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상철님은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 부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할 때는 밥알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현재 이상철님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합니다. 돈도 명예도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습관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본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삶의 끝에서 되새기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삶이 끝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와 사랑뿐입니다. 재산, 명예, 성취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눴던 시간, 그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망설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망과 상처 때문에 사랑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선택은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삶의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 따뜻한 미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가족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것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루를 더 밝게 만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37년간 시계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85세 황영식님의 이야기입니다. 종로의 이평 남짓한 시계 수리점에서 평생을 보냈던 그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벽시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수만 개의 시계를 고쳤는데 정작 4시간은 멈춰 있었더군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던 아내의 손길, 명절마다 반찬을 챙겨오던 딸의 마음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요. 병상에서 보낸 10개월 동안 그는 매일 밤 지나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도 일에 매달려 제대로 된 축하와 보살핌을 하지 못했던 날들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항상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로 미뤘죠. 하지만 병원에서 옆 침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던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퇴원 후 영식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며 상추를 키우고 손주들에게 직접 싸준 쌈을 먹이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아내 화장대에 쪽지를 남깁니다.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시계 수리는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시계들만 맞습니다. 시계 속 태엽을 감으며 생각해요. 우리 삶도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그때까지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오늘 마주한 가족들의 표정, 나눈 대화,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떠나기 전에 2가지를 남긴다더군요. 후회 아니면 사랑. 저는 이제 후회 대신 사랑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떠난 뒤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과 진심 어린 말들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2가지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후회를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랑과 감사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행동이 곧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73세의 김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지난달 남편이 떠났어요.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남편을 찾게 돼요.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끔 습관처럼 여보하고 부르다가 울컥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손을 잡아드리고 더 많이 웃어드릴걸. 매일 밤 그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고 오래된 미움을 풀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떠날 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자식과 나눈 따뜻한 대화, 손주와 함께한 한 끼 식사, 배우자와 걸었던 뒷산의 산책길.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오늘이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제가 직접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부모님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